태양 중심 온도 1500만 도, 한국의 인공태양 K스타가 찍은 온도 1억 도, 7배입니다. 그걸 48초간 유지했습니다. 2024년 세계 신기록. 빌 게이츠가 이걸 두고 뭐라고 했냐면요. 핵융합은 항상 30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농담이 있었죠. 더 이상은 아닙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기술이 매달 오르는 당신의 전기요금, 흔들리는 자산 가치를 정말 지켜줄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영상의 초점은 명확합니다. K스타의 성과가 에너지 비용, 물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로 파헤치는 경제 분석입니다. 근데 그 전에 1억 도짜리 기술이 대체 왜 인류 에너지 문제의 종착점,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건지 그 이유부터 짚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게임 체인저라고 부른 이 기술, 도대체 왜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걸까요? 핵심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무한, 청정, 안전. 첫 번째, 연료가 무한합니다. 핵융합의 연료는 중수소인데 이걸 어디서 구하느냐?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1리터에서 추출한 중수소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휘발유 300리터와 맞먹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번 왕복할 수 있는 양이에요. 바닷물 1리터로요. 여기서 스케일을 좀 키워보면 지구 바닷물에 포함된 중수소만으로 인류는 수십억 년 동안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석유처럼 중동 정세에 흔들릴 일도, 천연가스처럼 수입 단가에 끌려다닐 일도 없어요. 특정 지역이 자원을 독점하는 구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요. 두 번째, 압도적으로 깨끗합니다. 화석연료처럼 탄소를 뿜지 않습니다. 여기까진 태양광이나 풍력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지점입니다. 핵융합이 기존 원자력, 핵 분열과 근본적으로 갈라서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 사고들이 남긴 진짜 공포가 뭐였습니까? 수만 년 동안 땅속에 묻어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었습니다. 핵융합에는 이게 없어요. 반응이 끝나고 남는 건 헬륨뿐입니다. 풍선에 채우는 그 헬륨, 완전히 무해합니다. 세 번째, 본질적으로 안전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원자력 발전소, 그건 기본적으로 연쇄 반응입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제어봉으로 억눌러야 하고 그 제어에 실패하면 폭주하죠. 체르노빌이 정확히 그런 사고였습니다. 핵융합은 정반대예요. 반응 조건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플라즈마가 즉시 식으면서 스스로 멈춥니다. 폭발하고 싶어도 폭발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핵융합에서 일어날 가능성? 제로예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요. 연료는 바닷물에서 무한히 공급되고 탄소도 방사성 폐기물도 없고 폭발 위험은 제로. 이쯤 되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대체 왜 아직 우리 집 콘센트에서 안 나오는 걸까요? 그건 이 꿈의 에너지 앞에 하나의 치명적인 벽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벽의 정체, 바로 온도입니다. 핵융합은 수소 원자핵끼리 충돌해서 합쳐지는 반응입니다. 문제는 수소 원자핵들이 전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극끼리는 밀어냅니다. 자석에 같은 극을 억지로 붙이려 해본 적 있으시죠? 그 반발력, 원자핵 수준에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반발력을 뚫고 원자핵끼리 융합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충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바로 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온도의 크기입니다. 태양 중심부 온도가 1500만 도입니다.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그 7배, 1억 도가 필요합니다. 태양보다 더 뜨거워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양은 자체 중력이라는 거대한 압력이 핵을 짓누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융합이 가능합니다. 지구에는 그 중력이 없습니다. 온도로 전부 보상해야 합니다. 1억 도,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용광로 온도가 약 1500도입니다. 1억 도는 그것의 6만 7천 배.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견디는 금속인 텅스텐. 녹는 점이 3400도인데 1억 도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난제가 등장합니다. 담을 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1억 도짜리 플라즈마에 어떤 물질이든 닿으면 그 순간 증발합니다. 지구상에 이 온도를 버틸 수 있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된 그릇이 불가능하다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물질이 아닌 것으로 가두는 겁니다.
강력한 자기장으로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1억 도의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워서 어떤 표면에도 닿지 않게 잡아두는 방식입니다. 투명한 자기장병 안에 초고온의 불덩이가 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토카막이라는 장치의 핵심 원리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1억 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 1억 도를 아무 것에도 닿지 않게 공중에 띄운 채로 유지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공학적 도전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에 돈도 자원도 부족했던 한 나라가 뛰어듭니다. 강대국들이 코웃음 치던 그 시절, 한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한국이 핵융합을 한다고 100년은 이르지. 1995년 한국이 독자적인 핵융합 장치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국제 핵융합학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솔직히 당시 한국의 상황을 보면 이해 못할 반응은 아니었어요. 미국, 일본, 유럽, 러시아 이미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그 판에 한국이 끼어들겠다. 코웃음이 나올 만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움직입니다. 3,095억 원, 12년짜리 국가 프로젝트를 확정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한 정권의 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어지는 게 일상인 나라에서 이 프로젝트만큼은 새 정부를 관통하며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집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모든 부처가 예산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던 시기에 핵융합 예산은 살아남았습니다. 미래의 꿈 같은 감상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환 위기가 뼈저리게 증명한 게 있었거든요. 핵심 기술 없이는 해외 자본이 빠지는 순간 국가 경제가 통째로 휘청인다는 사실. 모든 걸 팔아치우는 와중에도 종자 씨앗만큼은 절대 내놓지 않는 농부의 판단이었어요. 기적이 아닙니다. 위기 한복판에서 내린 가장 냉정한 생존 계산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운명을 갈라놓은 결정적 순간은 설계 단계에서 찾아옵니다. 한국 과학자들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NBTI, 니오뷴 티타늄, 당시 세계 모든 토카막이 쓰고 있던 초전도체입니다. 검증됐고 안전하고 실패할 확률이 낮은 길. 다른 하나는 NB3SN, 니오뷴 주석 합금. 만들 수 있는 자기장이 NBTI의 정확히 2배입니다. 15테슬라 대 30테슬라. 자기장이 강할수록 1억 도의 플라즈마를 더 안정적으로, 더 오래 가둘 수 있죠. 하지만 이 소재로 토카막의 모든 자석을 만든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건 뒤집어 말하면 실패해도 참고할 설매조차 없다는 뜻이에요. 안전한 길을 가면 한국도 토카막을 만들었다는 타이틀은 얻겠죠. 하지만 미국의 수십 년 기술 축적, 일본의 정밀히 제조, 유럽의 자본 앞에서 같은 소재, 같은 방식으로는 영원히 2등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돈도 시간도 경험도 부족한 한국이 그 판에서 존재감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성능으로 압도하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국팀은 NB3SN을 택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장치의 모든 자석에. 국제학계에서는 기술적 자살 행위라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뒤집어 생각하면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성공하면 단숨에 세계 최고, 실패하면 3,095억 원과 12년이 통째로 날아가는 도박. 이 도박이 요구한 제작 난이도는 잔인했습니다. NB3SN 선재를 뽑는 과정. 머리카락 한 올 굵기의 선을 10km 길이로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게 뽑아내야 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진념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걸 한 번이 아닙니다. 총 12,022km를 완성해야 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25km입니다. 그 37배. 열 처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2007년 완공 12년이 걸렸습니다. 완공식 날 모든 걸 말해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100년은 이르다. 1995년에 그렇게 비웃었던 바로 그 나라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네 나라 핵융합 기관장들이 대전까지 직접 날아왔습니다. 12년 전 코웃음을 치던 바로 그 사람들이 K스타 앞에 서서 한국 연구진의 손을 잡았어요. 조롱이 존경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 딱 12년. 통쾌하죠.
이 완벽한 성공서사에 찬물을 끼얹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핵융합 1000초 달성. 한국이 48초인데 중국은 1000초? 그럼 한국이 진 거 아닌가? 헤드라인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느껴져요. 여기에 언론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볼링공과 탁구공, 이 두 단어면 전부 설명됩니다. 핵융합은 원자핵끼리 충돌해야 일어납니다. 이 원자핵, 과학에서는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무겁습니다. 볼링공이에요. 반면에 전자는 이온보다 1800배 가볍습니다. 탁구공이죠. 볼링장을 떠올려 보세요. 핀 10개를 쓰러뜨려야 합니다. 볼링공을 굴리면 스트라이크, 당연하죠. 그런데 탁구공으로 해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1개, 10개, 100개, 1000개. 아무리 빠르게, 아무리 오래 던져도 핀은 꿈쩍도 안 합니다. 핀을 넘기려면 무게가 있어야 해요. 탁구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핵융합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무거운 이온을 1억 도로 달궈서 서로 부딪혀야 에너지가 터져나옵니다. 전자를 아무리 뜨겁게 데워봤자 탁구공을 열심히 던지는 것과 같아요. 핀은 절대 안 넘어집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핵융합 기록을 평가할 때 몇 초 유지했느냐만 보면 함정에 빠집니다. 진짜 봐야 할 건 이겁니다. 그 온도가 이온 온도인지 전자 온도인지, 볼링공을 굴린 건지 탁구공을 던진 건지. 같은 핵융합 기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경기예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윤시유 부원장이 정확히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K스타는 실제 핵융합을 하는 원자핵, 즉 이온을 1억 도로 가열한 것입니다. 반면 중국의 기록은 대부분 전자를 가열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답이 다 있어요. 팩트를 정리하죠. 중국이 발표한 1000초대 기록들, 전부 전자온도 기준입니다. 실제 핵융합에 필요한 이온 온도는 1억 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탁구공을 1000초 동안 던진 겁니다. 반면에 K스타의 48초? 이건 볼링공을 이온을 1억 도로 유지한 기록이에요. 실제 핵융합 조건을 충족한 세계 최장기록. 48초 대 1000초.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이 한참 뒤진 것 같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1000초짜리 탁구공과 48초짜리 볼링공. 핀을 쓰러뜨리는 건 어느 쪽인지. 이게 뉴스 헤드라인이 절대 정리해주지 않는 맥락이에요. 기록의 길이가 기술력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의 질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K스타는 지금 이 순간 그 질에서 세계 어떤 장치도 넘지 못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깔끔하게 끝나면 좋겠는데 판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국가 대 국가의 기술 경쟁이었습니다. 한국 대 중국, 한국 대 EU. 그런데 최근 이 판에 전혀 예상 못한 플레이어들이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샘 올트만. AI 혁명이 폭발하면서 핵융합 경쟁의 지형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빅테크가 왜 갑자기 핵융합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에 여러분의 전기요금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직접 흔들 수 있는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전기가 모자랍니다. 지금 AI 산업이 얼마나 전력을 잡아먹는지 숫자로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은 2030년까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폭증합니다. 감이 안 잡히시죠? 하나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챗GPT에 질문 하나를 던질 때 소모되는 전력, 구글 검색의 10배입니다. 질문 한 번에 10배.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AI를 쓰고 있어요. 기업이, 정부가, 개인이. 이 전력 수요를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한하고 깨끗하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에너지. 이게 바로 빅테크가 핵융합을 AI 시대의 유일한 해답으로 낙점한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의 규모입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집계한 수치를 보면 전 세계 민간 핵융합 투자 총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화로 약 13조 원.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 빌 게이츠가 세운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구글,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공룡들이 MIT에서 분사한 CFS, 카먼웰스 퓨전 시스템스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CFS의 목표요? 2030년대 초 상용 핵융합 발전소 가동입니다. 핵융합 업계에는 오래된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핵융합은 항상 30년 후에 온다.
50년 전에도 30년 후, 20년 전에도 30년 후, 영원히 오지 않는 내일 같았죠. 그런데 이번엔 공식이 깨졌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예산 하나에 모든 걸 걸었어요. 예산이 삭감되면 연구가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또 멈추고 악순환이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AI가 전기를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이걸 해결 못하면 구글, 엔비디아의 사업 자체가 멈춥니다. 이건 이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돈이 쏟아지고 있고 상용화 시간표가 2030년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앞에서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자본입니다. 중국은 핵융합 국가 예산이 한국의 10배에 달하고 이미 민간 부문에서 유니콘 기업을 2개나 배출했습니다. 한국은요, 핵융합 유니콘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에서 앞서고도 자본 전쟁에서 밀리면 상용화의 열매는 결국 남이 따게 됩니다. 여기까지 쭉 따라오셨다면 지금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맴돌고 있을 겁니다. 기술, 역사, 글로벌 자본 경쟁 다 흥미롭죠. 근데 그래서 이게 나한테 뭔데? 내 월급은, 내 전기요금은, 내 아파트 값은, 핵융합이 진짜로 내 삶의 숫자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건지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의 인과관계입니다.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IEEFA 보고서 기준입니다. 97%.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동에서 분쟁이 터지는 순간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그 충격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찍힌다는 겁니다. 주유소 기름값에 찍힙니다. 마트 장바구니 물가에 찍힙니다. 해외에서 전쟁이 나면 내 아파트 값이 흔들리는 구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 구조를 뒤집을 열쇠가 뭐냐? 핵융합입니다.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국이 K스타로 이온온도 1억도 48초 유지라는 세계 기록을 확보한 건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 기술 우위에 본격적으로 베팅을 걸었습니다. 2024년 7월 발표된 민관협력 전략에 따르면 2030년대까지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100메가와트급 핵융합 실증로를 건설하고 2040년대 상업운전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실증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 97%라는 족쇄가 풀리고 에너지 비용이 안정되면서 물가가 잡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말이죠. 에너지 및 운송 비용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CPI가 안정되고 여러분이 매달 받는 월급의 실질 구매력이 지켜집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같은 300만 원을 벌어도 물가가 3% 오르면 실질적으로 매달 9만 원을 빼앗기는 겁니다. 에너지 비용 안정은 그 9만 원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자산 방어 측면도 보겠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2022년에 직접 겪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금리가 치솟고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수억 원씩 빠졌던 그 시기. 에너지 자립은 이런 외부 충격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구조적 보험입니다. 자, 여기서 관점을 전환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글로벌 경쟁 이야기 기억하시죠? 미국, 영국, 중국 스타트업들이 2030년대 상업화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코리아 중앙데일리 보도를 보면 핵융합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간 파트너십 없이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이 발언만 들으면 수비적으로 들립니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처럼. 근데 전략의 본질을 뜯어보면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의 민관협력 전략은 한국이 가진 기술 우위를 실제 산업 생태계로 전환하겠다는 공격적인 포석입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왜 중요하냐? 핵융합이 산업화되면 소재, 부품, 장비, 초전도체, 제어 소프트웨어 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투자처가 탄생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그랬습니다. 20년 전 반도체 생태계 초기에 올라탄 투자자들이 어떤 수익률을 거뒀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핵융합 생태계에서 떡같은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엔 경쟁이 글로벌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뛰고 있기 때문에 초기 생태계에 올라탈 수 있는 장은 반도체 때보다 훨씬 짧을 겁니다.
정부가 1조 2천억 원으로 판을 깔아주고 있고 그 판 위에 민간 기업들이 올라타기 시작한 지금이 바로 그 창이 열려 있는 순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K스타의 기술 우위는 에너지 자립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전기요금과 물가를 안정시키는 구조적 장치이고 월급의 실질 가치와 아파트 값을 외부 충격에서 지켜주는 방패이며 동시에 새로운 부의 기회를 여는 문입니다. 기술이 곧 돈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돈. 한국의 핵융합 기술이 2030년대 우리 삶에 가장 먼저 가져올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기요금이 먼저 내려갈지, 새로운 투자 기회가 먼저 열릴지,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줄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이제 전체 그림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양의 원리를 지구에서 재현하는 핵융합, 그 꿈의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출발했습니다. K스타가 이온 온도 1억도 48초라는 세계 기록을 세우기까지 니오뷴 주석이라는 전략적 승부수, 수십 년의 기술 축적, 강대국의 벽을 뚫어낸 집요한 도전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AI가 촉발한 전력 대란이 핵융합 상용화 시계를 급격히 앞당기면서 수조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이 이 시장으로 쏟아지는 현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종착점은 하나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7%. 이 숫자가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전기요금이 바뀝니다. 물가가 바뀝니다. 투자 지형이 완전히 재편됩니다. 핵융합은 곧 우리 자산의 미래를 건 경제 전쟁이고 K스타 이온 코어 전략은 그 전쟁에서 한국이 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무한 에너지라는 인류 최대의 도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원부국도 군사대국도 아닌 대한민국이. 이 사실 하나가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기회는 자동으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상용화까지 남은 기술적 난제, 정책의 연속성, 민간 생태계의 성장, 하나라도 흔들리면 이 선두자리는 다른 나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자체가 이 기회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도전을 계속 함께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에너지, 기술,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이터 기반 분석, 앞으로도 꾸준히 가져오겠습니다.